안녕하세요. 신호여행사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행 시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은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이 조금씩 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꼭 알고 오시면 좋겠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오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동남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베트남 치안은 어떤가를 돌아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이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를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래서 내국인들 자체가 외국인들하고 사소한 시비거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치안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소매치기들은 지갑을 다 가져간다 보시면 베트남 애들은 지갑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빼간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과연 얼마를 잃어버렸지라고 알쏭달쏭, 또는 내가 어디다 돈을 썼지라고 헷갈릴 정도의 부분만 빼가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는 점 꼭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몇 장씩 들고 다니시는데요. 그 중에 신용카드도 하나만 빼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신용카드를 분실당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신용카드를 분실 나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여행 전화가 와서 알 정도로 굉장히 소매치기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소매치기에 대한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중교통 및 이용수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하고 대중교통은 똑같아요. 버스도 있고 지하철, 전철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틀린 건 예전에 한국에서 타다라는 그런 이 운송수단이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라 안 된 적이 있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택시보다는 그랩 또는 배라는 인터넷, 그러니까 이 핸드폰 외부로 잡는 이런 택시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용이지만 노란 번호판들은 다 영업용 택시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버스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신식 버스들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오는 대기하는 시간이 좀 다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동 시간이 오후 8시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좀 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에어컨은 나오지만 환기 같은 게 잘 안 돼서 동남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은 호치민시 같은 경우 1호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벤탄 시장에서 수이떼인이라는 곳까지 연결이 돼서 14개의 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베트남 특성상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민족이다 보니까 전철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도 1호선, 2호선 전철과 지하철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용 빈도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랩이라는 개인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권, 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베트남은 한국을 특별 대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비자로 45일 동안 입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45일 이후에 예전에는 입국하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30일이 지나야 입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45일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고요. 대한민국 여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90일짜리 이비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이비자가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권이 왜 중요하냐 아시죠?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 랭킹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권을 분실당하시면 안 돼요. 여권을 분실당하시면 이 나라에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워크데이로 2주 정도는 한국에 못 가세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사관에 가서 여권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스탬프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국하셔야 되니까 여권은 꼭 잘 보관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요. 베트남 음식 대표적인 쌀국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미가 있고 껌땀이라 불려지는 돼지갈비 덮밥이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 의외로 한국 사람하고는 잘 맞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마늘에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음식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마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파, 파를 많이 사용하니까 음식에 드시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멸치 액젓. 제가 이제 멸치 액젓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만드는 피싱 소스, 느엉맘이라 불려지는 것이 한국어로 치면 멸치과에 있는 청어목과에 있는 물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멸치 액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음식에는 이 느엉맘이 꼭 들어가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냄새가 틀리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베트남 음식을 꼭 맛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시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건 팁 문화인 것 같아요. 과연 얼마를 줘야 되냐?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활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식사하시고 서빙을 잘해주거나 친절하면은 약간의 돈,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많으면 5,000원 정도 팁을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이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반드시 줘야 될 건 아니고 원인이 원하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분들이 베트남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팁이에요. 팁을 그냥 기분 좋게 막 과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 사람이 오면 팁을 많이 준다는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팁은 우리 고객분들이 와서 즐기시고 노시고 진짜로 마음이 우러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사지라든가 이발소를 방문하시면 팁이 반드시 줘야 되긴 하지만 일반 그 외에는 반드시 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날씨가 굉장히 다양하죠. 아열대성 기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절은 없어요. 특히 남쪽 호치민시는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우기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리고 건기는 11월부터 4월 말까지 대략 이렇게 6개월씩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기에는 매일 비가 옵니다. 매일 비가 오고 한 차례 스콜이 쏟아지고 멈추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온도는 1년 내내 최하 22도에서 최고 35도까지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건기에는 이보다 조금 낮게 돼서 굉장히 선선한 느낌이 나는 날씨들이 많다. 그리고 일몰시간과 일출 시간은 1년 내내 대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에 해가 뜨고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화와 예절인데요. 베트남이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의 어른의 말씀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도 옛날에는 유교 문화에 의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듯이 베트남도 유교 문화에 의해서 공경하는 문화가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먼저, 집주인이 먼저 음식을 들지 않으면 손님이 안 먹는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어떤 문화가 제일 중요하냐? 가족끼리 똘똘 뭉쳐 살아요. 그래서 모든 걸 가족끼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예절은 반드시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 반드시 질문에 대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대꾸한다고 이러저런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은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베트남에서 아무 사람의 머리를 만지시면 안 돼요. 애기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기 자존심 상해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서로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맞이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한 문화를 갖고 살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문제될 만한 것들, 이게 조금은 조심해 주시면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비자 같은 경우는 제일 조심해 주시고, 비자가 문제가 생기시면 여기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또는 SNS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여튼간 저희 신호 여행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